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교수사입니다. 오늘 시청자 질문이 있어서 또 풀이해드리려고 막 여러가지 좀 찾아봤습니다. 백달선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제 조남이 백달선님이 아니고요. 어떤 아이디입니다. 긴 아이디인데 백달선님으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보신 거는 이제 그룹 이펙트예요. 그룹 이펙트. 그래서 뭘 물어보셨냐면 이제 그룹 이펙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개념이 있는데 앵커에도 나오고 말뚝에도 나온다. 그래서 비슷한 개념이 나오더라. 그래서 똑같은 강제인데 구경의 차이나 뭐 간격이라든지 영향원이라든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해하면 되는 거냐 뭐 그렇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 그룹 효과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 똑같은 이렇게 좁은 장소에 예를 들어서 막 덩치 큰 막 그 열심히 일한 분들이 같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힘을 제대로 못 쓰겠죠. 영양 반경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을 때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리말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섀도우 이펙트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섀도우 이펙트, 그림자 효과라고도 하고 97에 1교시 12번 문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점성토에는 대체로 이제 교란 때문에 작게 나오고 모래는 이제 다짐 때문에 더 군말뚝이 더 그 지지력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룹 이펙트라는 건 무엇이냐? 이제 그룹으로 어떤 그 앵커든지 무리말뚝이 이렇게 같이 존재할 때 그것이 지지력이 감소해지고 또한 변형이 발생한다는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모래나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군말뚝에 대한 그런 상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짐 효과가 좋아지는 현상이 있고요. 점토에 있어서만 이제 어떤 응력이 중첩되는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지지력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군말뚝에 대한 어떤 부지면 마찰력을 산정할 때나 허용화증을 결정할 때는 말뚝 직경 D라고 한다면요. 다이아메타 3D에서 7D가 제일 좋다. 근데 7D보다 컸을 때는 또 그룹 효과가 미미하게 발생한다. 요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룹 효과에 대한 어떤 카운터 웨이터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어떤 그 말뚝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그 어떤 그 말뚝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시험을 했대요. 말뚝이 이렇게 있으면 무리말뚝의 어떤 섀도우 이펙트인데 요거를 이제 어떤 진동대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진동을 이렇게 수평력을 이렇게 진동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어떤 지층에 따라서 이게 지층이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간극수압계를 놓고 간극수압계 여기 이제 어떤 축하증을 주고요. 축하증을 주고 이게 진동이 이렇게 횡방향 수평 진동을 준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가속도계가 있었답니다. 가속도계.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이런 무리말뚝입니다. 이게 무리말뚝인데 여기서 수평력이 작용하니까 각 말뚝에서 어떤 집안 내의 응력을 통해서 상호 간섭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말뚝, 이 면말뚝이라고 하죠. 단말뚝에 비해서 복잡한 교동을 나타내는데 간격이 좁고 굉장히 이 간격이 좁고 말뚝 개수가 이제 많을수록 무리말뚝의 어떤 전체 수평력과 어떤 수평 및 저항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리말뚝 중에 이제 각 말뚝의 분담화 중에 서로 다른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기 이제 배치를 어떻게 했냐면요. 2 곱하기 4 말뚝으로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놨고, 이렇게 놨는데, 여기 이제 선두말뚝이고요. 선두말뚝이고, 이게 이제 1번 배우말뚝, 2번 배우말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관성력이 작용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2 곱하기 4 말뚝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동대 실험을 해서 군말뚝에 대한 배치 이제 어떤 평면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문헌을 봤어요. 문헌을 봤는데 이제 그 이 배치가 어떻게 됐냐면 인터넷도 찾아보면 또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어떤 거였냐면 요렇게 이제 말뚝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시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되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영향 범위가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쪽 부분은 이제 중첩되는 거예요. 이쪽 중첩돼서 이제 그 영향 범위가 이제 지지력이 감소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고요. 이런 데는 겹치는 데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파일인데 이게 이제 오버래핑 되는 거죠. 오버래핑. 중첩 효과. 오버래핑 중첩이요. 그래서 어떤 그 섀도우 그 음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림자 효과가 여기가 발생해서 이제 지지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어떤 소일 갭이 이렇게 발생하고요. 이렇게. 근데 진동을 이렇게 막 줬으니까 이쪽으로 관성력도 발생하고 이런 거죠. 이렇게 하중은 이쪽으로 발생하고요. 하중 방향이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그 간격이 원래 이 간격이 군말뚝의 어떤 간격이 있잖아요. 원래는 2.5D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2.5D 이하로 해놓으면 이게 이제 군말뚝에 대한 어떤 지지력 감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말뚝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면 요렇게 이제 그 말뚝이 있잖아요. 말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1.25D를 유지해라. 저희 그 뭡니까 이렇게 그 설계도서 보면 이런 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2D다. 2.5D를 유지해라. 여기서 여기까지 2.5D 이상 유지를 해줘라. 이게 또 이상 띄워줘라. 그리고 이제 3D에서 7D가 이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7D 이상에서는 이제 그 어떤 그 그룹 효과가 이제 미비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평력을 받는 무리말뚝의 그림자 효과, 그 수평력이 작용하면 무리말뚝 어떤 단면에서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말뚝의 어떤 중심 간격이 증가하면 어떤 그러한 발력이 이런 것들 이제 그 간격이 커지면 발력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느슨한 사질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말뚝 찌르면 이제 3배의 경우 그 선두 말뚝에 비해서 1번과 2번 아까 그 배우 말뚝 있잖아요. 이렇게 선두 말뚝 이렇게 있다. 그리고 1번이고 2번이다. 그러면 요게 이제 59% 모멘트가 발생하고 요거는 이제 뭐 39% 정도 발생하고요. 이게 선두 말뚝이라면 한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요런데 이제 그 어떤 말뚝의 어떤 지지력이 외말뚝의 지지력이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고 그러면 이제 요 사이는 이제 지지력 감소가 발생한다. 상쇄 중첩 현상이 발생한다. 요 사이는 중첩 현상이 발생하니 요 사이를 2.5D 이상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주면 마찰력에도 이렇게 무리말뚝의 어떤 영향이 좀 있는데요. 뭐 그거는 물어보시는 거하고는 크게 뭐 상관은 없어 보이는데
굳이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 그러면 군말뚝에 있어서 어떤 그 부주면 마찰력이 산정하는 그런 그 산정 및 허용 하중을 이제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점성토 지반과 이렇게 이제 요 주면 마찰력 산정과 허용 하중 결정하는 부분이 점토 지반하고 사질토 지반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말뚝의 어떤 지지력은 주면 마찰력의 감소로 인해서 단말뚝 지지력 합보다 크게, 혹시 이게 소리가 너무 컸나요? 소리가 너무 컸는 것 같아요. 소리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음악 소리가. 저 음악 소리가 큰지도 모르고 했는데 굉장히 컸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그 주면 마찰력의 감소로 인해서 단말뚝 지지력을 합한 것보다 대부분 작아진다는 거예요. 점성도 집안에서는. 그래서 3D에서 7D 정도가 어떤 그 범위에서는 주면 마찰력에 대한 그룹 효과를 고려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에서 단말뚝의 집합체와 군말뚝의 블록 파괴를 고려한 지지력 산정값 중 작은 값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말뚝에 대한 극한 지지력을 산정한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7D 이상이 되면 그룹 효과가 미미해지기 때문에 군말뚝이지만 단말뚝의 어떤 집합체로 극한 지지력을 산정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질토 지방 같은 경우는요, 말뚝에서 사질토 지방 같은 경우 말뚝에서 이 사질토 지방 말뚝입니다. 말뚝을 이제 타입할 경우에 타입을 한다는 거죠. 탁탁탁 뭐 항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어떤 내부 마찰각이 있는데 요게 파이가 40도보다 크면 항탓이 이제 최적 팽창이 발생해요. 최적 팽창. 그래서 이제 군말뚝 효과가 1.0 미만이 이제 되는데, 군말뚝 효과가 제가 찾은 거는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말뚝 효과가 1.0 미만인데 요게 이제 파이가 내부 마찰각이 40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은 주변 집안이 이제 다짐 효과가 발생한대요. 다짐 효과. 약간 이제 요거는 좀이라고, 요거는 약간 느슨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제 다짐 효과가 발생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면 마찰력을 이제 높게 해준다. 주면 마찰력이 높게 해준다. 그러니까 FS가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주면 마찰력이 높여주게 돼서 군말뚝 지지력이 단말뚝보다 커지게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사질토 집안에서 파이가 40도 이하일 때에 대부분 말뚝 설계시 안전칙으로서 군말뚝 효과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군말뚝 효과는 무시한다. 아시겠죠? 사질토 집안. 그래서 암이나 사질토 집안에서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점성토 집안만 고려를 잘 해주셔라. 작아지기 때문에요. 그 상쇄되고 지지력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앵커에 대한 부분만, 그룹 이펙트, 카운터 웨이터만 이제 설명드릴게요. 제가 문헌을 찾아서 보고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요. 카운터 웨이터라는 게 뭡니까? 카운터 웨이터. 카운터 웨이터가 무슨 그 중심을 잡아주는 추 같은 거잖아요. 뭐 타워 기초에서도, 타워 크레인에서도 카운터 웨이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흙덩어리의 중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이게 앵커에서 이렇게 보시죠. 앵커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정착 자유장이 있고, 이렇게 정착장이 있다고 보시죠. 이렇게 여긴 정착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자유장. 이렇게 표시가, 여기 이제 자유장이다. 그리고 이제 여긴 풀이고 여긴 바운딩 돼 있어서 이제 여기는 정착장. 여기가 자유장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요렇게 어떤 인장에 대해서 버텨주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제 영향 범위 D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잠시만요.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아니고 정착장까지 가야 되죠. 자유장까지가 아니고 잘못 그렸습니다. 어디까지냐? 네, 여기까지 보시죠.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본다. 더 길겠죠. 이렇게 더 길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여기까지 내려 죄송합니다. 그림이 깔끔하게 안 돼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유장하고 정착장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H입니다. H. 여기서 여기까지가 H고 여기서 이제 LB1, LB2로 이제 나누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요. 여기 이제 반절까지만 돼야 되는데 아무튼 요 길이가 H입니다. 다시 그릴게요. 다시 이렇게 해서 요즘 반절이 정도 돼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이겁니다. 죄송해요. 그림을 좀 잘못 그려서. 그래서 여기서 자유장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요 반절이 2분의 LB가 되고 여기서 2분의 LB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반절이 있다고 하시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LB.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H예요. H인데 이제 암반의 경우는 요 베타 값 여기서 여기까지 정말 그림을 한 번에 그릴 때 잘 그렸어야 되는데 깔끔하게 안 그려졌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가 베타예요. 베타. 쉽게 말하면 아무튼 그룹 이펙트가 이 흙이 중량이 버텨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안전율에 위배된다. 그래서 안전율은 이제 1.2에서 1.5까지 분포를 해요. 분포를 하는데 암반인 경우는 이제 이 베타가 암반인 경우가 이제 45도고 토사인 경우는 얼마냐면 베타가 내부 마찰각의 3분의 2 파이로 이렇게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흙의 내부 마찰각입니다. 파이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일 랭커의 카운터 웨이트 이제 검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정착끼리를 결정할 때 인발력에 대한 어떤 카운터 웨이트로서 흙덩어리의 중량과의 관계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영국의 이제 BSI에서 이제 건축학회 지침에서 이걸 이제 채용을 했는데 이 이론을. 그래서 앵커의 극한 인발력을 가한 경우에 집안 내의 어떤 전단 파괴면이 지표면에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 깊이를 설정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주상의 토괴의 중량이 앵커의 허용 설계 인장 하중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 그게 이제 카운터 웨이트에 대한 어떤 검토예요. 이게 혹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가면 이거 나오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이거는 아무튼 불법입니다. 이거를 알려주고 제가 가서 시험을 내면 안 되죠. 아무튼 나올 수도 있다. 뭐 다른 사람이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운터 웨이트가 그런 거다. 그래서 그런 어떤 토괴의 중량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 그냥 식이 뭐 좀 복잡하게 있어요. 식이 복잡하게 있는데 그냥 말씀드릴까요? 원주상의 토피의 중량이 있으면 요게 이제 어떤 3분의 1 4분의 파이 곱하기 d제곱 d입니다. d제곱 h 곱하기 감마. 그래서 h분의 아까 d가 얼마냐면 2 탄젠트 베타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 fs가 뭘로 나타나냐면요. p 분의 w. 원추상의 토괴의 중량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수직 방향의 하중. 이게 이제 얼마보다 크거나 커야 되느냐? 그러면 1.2에서
1.5보다 클 때 안정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왜 이걸 설명을 드렸냐면 군 앵커의 경우는 이러한 구조물 기초 아래에서 앵커가 이제 구조물 기초 아래에서 서로 이제 근접되어 타설된 경우는 카운터웨이터 검토가 인접 부지의 굴착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말이 어려운데요. 군 앵커의 경우 FS가 이제 P분의 흙덩어리 어떤 아까 그 중량 플러스 어떤 콘크리트의 중량으로 이렇게 나타낸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제가 막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 아무튼 너무 어렵다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남는 게 있으시잖아요.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어떤 구조물이 있고 이렇게 이제 앵커를 시공한 거예요. 앵커를 이렇게 시공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룹 효과가 이렇게 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수직면이 흙의 전단항은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는 이제 전단항을 고려하지 않고 수직면은 여기가 이제 어떤 대지 경계선입니다. 대지 경계선. 여기가 이제 구조물이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대지 경계선이나 굴착의 염려가 없는 범위에 이게 굴착의 염려가 없는 범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렇게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요게 이제 베타예요. 여기서는 베타로 이제 나타나는데 베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45도면 암반. 그 다음에 토사의 경우는 베타는 이제 3분의 2 파이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게 어떻다는 거냐. 그래서 그룹 이펙트를 설명하려고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앵커체가 근접해 있으면은 앵커 한 개당 어떤 극한 인발력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이걸 군효과라고 하는데 이 군효과의 영향이 앵커체의 간격. 참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앵커체 간격, 그 다음에 앵커체의 정착장, 그 다음에 어떤 직경 그리고 지반 조건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 영향 요인이 이렇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단독 앵커와는 달리 이제 근접 앵커에서는 파괴를 이루는 어떤 영향 범위의 최적 감소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군 효과를 고려하자. 그래서 앵커 내력을 저감시켜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단독 앵커의 내력을 T라고 한다면 어떤 저감된 앵커의 내력을 T 다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T 다시와 T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냐? T분의 T를 이제 알파라는 어떤 감소계수, 저감계수로 나타내면 결국은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서 기술사가 이런 거예요. 근데 기술사가 그냥 딱 그룹 이펙트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아까 이렇게 이제 하나의 말뚝입니다. 하나의 말뚝. 이게 이제 반경이 있고 여기 이제 텐션이 여기서 작용하는데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있겠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요 부분이 이제 상쇄 영역이에요. 상쇄 영역. 이게 이제 그룹 이펙트가 나타나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T 다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영향 범위는 R이고요. 여기도 T 다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영향 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향 범위가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R이다. 반경이고요. 여기서부터 어떤 여기 중심까지의 거리가 이제 어떤 아까 감소계수 A가 이제 T분의 T 다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앵커체 간격이에요. 앵커체 간격.
저감률로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감률에 대해서 이제, 저감률은 알파. 요거는 알파고요. 저감률. 죄송합니다. 저감률이고, 이제 A가 알파입니다. 앵커체 간격. 그래서, 뭐를 알려드리려고 했냐면요. 저감률이라는 게 이 알파가 요렇게 이제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R분의 A로 나타내요. 그래서 반경하고 앵커체의 간격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저감률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양원의 어떤 추의 반경과 앵커체의 간격이 있는데, 요게 이제 0.2, 0.4, 0.6 해가지고 이제 2.0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감률은 상쇄율은 더 커진다. 저감률이. 그 저감률이 뭡니까? 이 저감률이 결국은 알파가 어떤 인장력, 단말뚝의 인장력과 복합말뚝에 있어서의 인장력의 비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군 효과를 고려한 앵커의 어떤 안전율을 구할 때, 군 효과를 검토할 때 이거를 이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알파가 좌측에 있고, 요게 이제 어떤 반경과 간격에 따라서 저감률, 어떤 텐션의 저감률을 나타내는 부분이 점점 커진다. 그러면 반경이 커요. 영향 반경이 크면 클수록 이제 요겐 작아지겠죠. 작아지는 쪽으로 가면은 이제 저감률이 작아지게 되겠고요. 간격이 크면 클수록 이게 이제 커진다. 저감률이 커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카운터 웨이트에 대해서도 이제 길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간 요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